자, 임종석의 늪, 중국의 늪, 문정권의 늪. 점점 가면 갈수록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자, 임종석이 시발이 되어서 그 다음에 중국에 갔다가 폭행 사태가 발생하고 홀대론이 생기고 혼밥이 먹고 중국과의 합의 내용이 문제가 되고 중국 늪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두 가지가 뒤섞여서 정권의 늪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명을 하면 할수록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 왜 청와대는 제가 아까 3부에서 이야기했듯이 바보라서 이렇게 점점 늪으로서 헤매고 있을까요? 청와대가 생각하는 방식은 일거에 흙으로 늪을 매립해버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늪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 옆에 좋은 수영장을 하나 파가지고 수영이나 하라고 글로 사람을 보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타이밍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고 수습이나 조기 처리에 탁월한 테크닉을 보여주던 문정권이 임종석의 UAE 늪에서는 헤매고 있는 것인가? 또 중국에 가서는 그런 기량이 발휘되지 못한 것인가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큰 의문일 겁니다. 아니, 많은 사람이 의문이 아닐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둘러대는 대로 시간이 지나서 뻗대기면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 빠들이나 편들 또 지금 종이 되어버린 노예가 되어버린 언론들이 또 그렇게 수습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홍진호도 수습되고 그렇게 해서 JSA도 수습되고 그래서 영흥도 낚싯배 사고도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지금까지 숱한 인사 실패나 정책의 미서 사고들이요 다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덮어버리고 또 뭐 문제가 터질라 하면 적폐청산이라고 구속시켜서 덮어버리고 또 만만한 게 홍어 머시기라고 홍어 생식기처럼 툭 하면 박근혜 최순실로 갖고 덮어버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덮어버리고 최경환이로 덮어버리고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병우로 덮어버리고 하다 끝발도 없이 잠깐 했던 청와대 비서실장까지도 막판에 잠깐 했던 비서실장까지도 불러 제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불러 제껴서 흥행이 될 리가 없겠죠. 자, 이러다 보니 지금 이 임종석 늪에서 지금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청와대 기자단들이 임종석과 중국 늪에서 머리가 확 꼭지가 돌아버렸다라고 제가 3부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에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보자면 청와대는 자기들이 한 일이니까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청와대가 이런 정보들을 진압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청와대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떠들어봤자 홍진호처럼 뭉개버리고 새로운 정보를 가지지 못하면 다시 재탕, 삼탕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간만 지나면 수습이 되는 겁니다. JSA 기순병 사태도 한미연합사회의 도움을 청해서 또 수습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수습을 할 수 있죠. 또 영흥도 낚싯배 사건도 뭐 인원도 얼마 안 되고 선장 잡아 넣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도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다고 뭐 낚싯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광화문에 텐트를 치고 일할 형편도 안 되는 모양이니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임종석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는 뭔가 하면 정보가 비대칭이 아니라 팽팽하다는 게 지금 불행이 있는 겁니다. 임종석은요,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해왔어요. 내가 이 북한 문제하고 관련해서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일들은
안 할 거다라고 의도적으로도 청와대에서 말을 해왔는데 하필이면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기 전에 4일을 임종석이 2박 4일로 UAE를 가고 레바논을 갔어요. 근데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는 부대 격려 방문이라다가 그 다음에 양국 간의 외교 현안이 있어서 갔다 했다가 올 연말까지 해결할 현안이 있어서 그때 갔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무슨 이제 한국당의 김성태나 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UAE 원전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탈원전 때문에 갔냐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원전과 관련되어서 리베이트 의혹 문제를 뒤지다가 UAE가 기분이 나빠서 이 지금 원전 중단 단교를 하려니까 급히 갔다 이렇게 제기를 하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소원해진 문제가 있어서 그거 수습하러 갔다고 이런 식으로 또 둘러댑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얼만큼 아는가에 대해서 끌려가면서 상대가 이만큼 이야기하면 요만큼 공개를 하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만난 부분도요. 처음에는 사진 같은 걸 우리가 공개 안 하고 UAE도 좀 하지 말아 달라 했으면 그리 넘어갈 줄 알았는데 UAE 쪽에 TV에 놓은 사진에 보니까 UAE 원자력 공사 의장이 떡 앉아 있으니 원전 문제 한 거 아니냐 해서 원전에 발뺌을 하다가 사실상 그거는 이제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국정원 1차장이 또 따라간 사람도 아니었는데 과거 원전도 관계했던 1차장이 또 그럼 1차장이 레바논을 갔냐니까 레바논은 임종석이 혼자 갔다. 그럼 레바논은 임종석이 혼자서 왜 갔냐고 또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레바논에서는 과연 레바논 대통령 끝발도 없는 사람 헤즈볼라 시리아 영향력이 강한 이란 영향력이 강한 레바논에 뭐하러 레바논 대통령을 굳이 가가지고 만났느냐. 레바논 대통령 잠깐 만나고 동명부대 잠깐 만나고 진짜 중요한 거는 거기서 북한이 드나들기 쉬운 데니까 북한을 만나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의심이 오고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의심으로 커져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보의 비대칭이 정보에 대칭화되어 있고 칼자루를 이제 야당이 잡았다라는 거는 뭔가 하면 지금 한국당이 친 이명박 정당화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문바들 중에 무식한 사람은 제가 이명박 정권하고 원전 문제나 이런 걸 갖고 얼마나 싸웠는지 정보도 없는 작자가 MB바 황장수라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면 무슨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친한 줄 알았어요? 그때도 개고생했어요. 저를 몇 번 집어넣었죠. 그래서 그 정권에 대해서 저도 아는 게 많아요. 아마 이명박 정권에서 제일 신경이 쓰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저고 혹시 제가 정치할까 봐 엄청 신경을 썼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서 저를 이제 이렇게 쪼을 때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많은 걸 아는 거기 때문에 MB 정권에서 이런 내가 많이 알죠. 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임종석의 UAE 방문의 전말에 대해서는 MB 측에서는 100%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UAE에서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이 MB 측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MB 측이 왜 그러네요?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자, MB 깜빵 보내겠다고 다스부터 시작을 해서 숨통을 쪼아가고 또 다스 주식 지금 세금 쪼러낸 김재정씨 MB 이 처남 부인 되는 사람이 세금을 이 현물로 냈죠. 그래서 지금 캠코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주식을 사겠다고 130억 펀드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3% 이상 주식을 사서 그게 이제 아마 3점 몇 프로 단위로 팔지 작게는 한 주식은 안 파는 모양 공매니까.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다스의 자료를 다 뒤져보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기각이 되었습니다마는 국정원 그리고 기무사에 관련되어서 무슨 댓글이라든지 작업에 MB가 관여했다라는 부분 또 더 나아가서 다스 수습할 때 미국에서 돈 받을 때 MB가 권력을 동원했냐고 하는 부분 또 그 외에도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졌던 이 4대 강인이 사자방이라고 부르는 그런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또 열심히
뒤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MB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고 수습에 관한 하는 현대에서도 그거 잘해서 정주영 회장한테 인정받은 사람이고, 끝에 정주영 회장과 안 좋게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판에서 버텨서 대통령까지 간 것은, 상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많은 정보를 쥐고 흔들어야 상대가 나를 못 죽인다라는 걸 철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영준아 한번 갔다 온나, 형님 한번 갔다 오소 하는 식으로 척근들을 다 보냈어요. 시중시도 한번 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싹 정리를 했지요. 자기 손으로. 내가 있을 때 싸게 때우고 오는 게 훨씬 이득이다. 나중에 가면 엄청 오래 간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같으면 최순실이나 3인방이나 우병우를 자기가 대통령 할 때 말미에 짧게 다 보내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항을 서류 정리를 잘 해놨겠죠. 그러니 지금 뒤져도 잘 안 나옵니다. 왜? 박근혜 정권에서도 몇 번 뒤졌죠. 박근혜 MB 사이 안 좋은 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도 투과면 부패 청산하면서 MB를 뒤졌는데 안 터진 거는 테크닉도 부족했고, 또 MB가 그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정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쥐고 있었다. 같이 죽을래. 못하는 겁니다. 근데 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을 4만개 이렇게 했다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뒤지러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생각보다 잘 안 나오니까, 그래도 아직 아무도 뒤지지 않은 싱싱한 게 UAE 원전 수주, 원전과 관련해서 정후에 수십 년간 가동한다 했는데 그게 몇십 조가 될지는 그건 액수를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20조 플러스 알파라 합시다. 그래서 한 40조인데 가동 후의 문제는 돈은 지금도 아직 가동도 안 되는데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20조입니다. 공사가 원전 4개 개당 5조씩 얘기죠. 자,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UAE에서 공사 대금을 줬을 거고, 그 공사 대금 중에서 일부를 잘라가지고 UAE에 주고 일부는 본인이 가졌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뒤졌겠죠. 한국에서 그 돈을 주고받는 대상인 한전을 뒤졌을 수 있고, 또 UAE에 나가 있는 국정원 요원들을 동원해서 현지에 뒤졌을 수도 있죠. 근데 UAE라는 나라가 지금 왕세제라고 부르는 그 토국의 지금 이 행정력을 장악한 거기에서 대부분 언론과 한마디로 금융과 또 주요 국가 기구들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일종의 UAE라는 나라의 운영 방식이 거의 장구치고 북치고 권력자들이 다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뒤지고 있다고 하니 금방 파악을 했을 거고, 또 한국의 MB 쪽에서 지금 우리 뒤지고 있는데 좀 있으면 너희도 뒤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에 회의를 했을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UAE는 아니지만은 중동을 방문하러 갔는데 거기 가서 UAE 측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안 만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MB에 대해서 집어넣으라고 뭐 야단인판에 굳이 중동을 나가는 이유가 저도 궁금했어요. 출국 정지를 해라고까지. 근데 MB가 나갈 때는 큰 소리를 쳤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하고. 그리고 MB 쪽의 인사들이 그저음해서 우리도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다 이야기를 계속 했지요. 적어도 하나 인정할 만한 거는 그 집단의 팀워크와 배짱과 성부 테크닉은 인정을 할 만한 사람들이 한국 최고의 테크니션이에요. 제가 옛날에 문재인 정권이 MB를 잡으려면 MB가 그냥 안 있고 뭘 터뜨릴 거다. 그래서 이 싸움이 볼만할 거라고 여러 번 뉴스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지요. 박근혜 정권처럼 전부 깜빵 가고 서로 불고하지 않고 여기서는 단계적으로 터뜨리면서 만만찮게 맞설 거다. 그 맞서는 게 지금 현실화되는 게 이거예요. 근데 들어올 때 MB는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갔어요. 왜? 가서 일을 해놓은 사람이 굳이 들어올 때 뭐 좀 있어봐 터져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문 정권이 지금 뭐 김관진이니 김태현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점에서 이제 임종석이 급히 중동에 갔는데 누가 봐도 이상하죠. 저도 이상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이 이상하다 했을 거예요. 그때 처음에
한 개씩 터지는 거죠.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 지금 한국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살살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UAE 원전과 관련해서 리베이트 의혹을 뒤지다가 UAE 왕세제가 당교까지 거론을 하면서 분노했다. 네? 그래서 급히 안 오면 끝내겠다 해서 똥줄이 타서 갔다. 지금 여기까지 갔죠. 그런데 가서 UAE만 갔으면 또 사안이 좀 단순했을 거예요. 그 원전을 둘러싼 비리를 조사하다가 이명박 정권과 충돌을 해서 UAE가 지금 화가 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현 정권에서 이렇게 사정기관에 출입하면 리베이트를 양쪽이 나눴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지 않습니까? 리베이트라는 게 공사 준 사람한테 주는 거지. 근데 권력도 좀 떼고 뭐 이렇게지. 공사 뭐 받은 사람이 받습니까? 근데 그걸 좀 나눴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겠죠. 그건 뭐 이미 제가 어제 말씀드린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2013년 3월 달에 검찰 관계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죠. 저도 뭐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검찰 관계자가 충분히 듣고 있겠죠. 지금 그런 서류들이 청와대가 파악을 한다면 이걸로 조지자고 이거다 하고 이걸로 한 방에 조져버리면 지금 완전히 끝낼 수 있고 탈원전도 원전 가지고 완전 도둑질 해먹은 거 아니냐 해서 탈원전도 힘을 받고 원전 세력은 도둑놈이 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꼼짝 못하고 한마디로 그걸 빼먹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석삼조다라고 생각하고 던진 승부가 MB에 지금 승부수에 걸렸지요. 자, 날 뒤진다. UAE 들어라. SOS. 이러고 있다. 들었냐? 하니까 알았다. 오바. 어째 쓰면 좋겠냐? 그냥 있으면 되겠냐? 알았다. 손 좀 볼게. 이제 한국에다가 최후 통첩이 왔겠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떻게 레바논을 갈 생각을 했을까? 지금 리베이트 뒤지다가 잡혔다라는 부분, 그래서 UAE가 분노했다는 건 거의 사실 같아요. 저는. 그러면 그것만 수습을 해야 될 건데 그 와중에 UAE에 갔다가 또 레바논까지 날아갔습니다. 가는데 2시간 40분 걸려요. 네? 두바이에서 베이루트까지. 제가 그런 쪽에 다녀봐서 알죠. 자, 그러면 레바논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기는. 사람이 급한 일이 터지면 집에 상이 났는데 네? 사소한 친구하고의 약속이나 유문 방문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요, 아주 이 깨알같이 디테일하게 군대에 가가지고 무슨 뭐 만 원짜리 뭐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시계 걸어 놓는 사진을 남기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아크나 동맹에. 이건 뭐겠습니까? 뭔가 찝찝한 일을 하니까 나중에 갔다 와서 문제 제기될 때 대비해서 UAE에서는 아크 부대에서 사진 찍고 동맹 부대에서는 거기가 사진 찍고 딱 후딱후딱 그냥 다섯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사진하고는 쿡 찍고 악수하고는 찍고 또 옮겼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뭐 북한하고 뭐가 있는 레바논 문제는 자료가 쉽게는 안 나오겠죠. 근데 언젠간 그것도 뭔가 나올지 몰라요. 또 일정을 내놔 봐라고 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요. 그런데 중국에 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십시오. 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면서 공개된 합의는 북한의 비에 맞게 했지만 공개되지 않은 합의가 즉 한미 군사훈련 연기라는 건 누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까?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그러면 여기에 키는 누가 찍어 있는 겁니까? 북한 보고 도발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평창올림픽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아니죠. 북한이 미국이 먼저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한미의 군사훈련을 중단.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합니다. 그럼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이걸 기하로 평화 프로세스 분위기로 바꾸어서 미 북간에 접촉을 하고 신뢰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게 한다면 문 정권은 노벨 평화상은 우리가 받았다 생각하고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했다. 개뿔 나중에는 우리한테는 지옥이 되겠지만 미국은 손털로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문 떼면 미국이 못 이기는 척하고 결국은 끌려올 수밖에 없다고 견적이 선 겁니다. 그럼 이런 분위기를 북한의 누군가에게 우리가 중국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진행될 거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뒤에 문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난리를 나면서도 미국 MBC 방송에다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이야기를 북한한테는 누군가가 사전에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북한이 오는 순서가 돼야 되는데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올 때는 지금부터는 돈이 들어가야 되죠. 자, 10월 말에 정권의 핵심이 북한의 라인이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중국에서 만났는데 북한이 80조 하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북한의 80조를 안 주려면 그래도 일부는 줘야 진전이 되지요. 총액 80조면 그 80조의 내역은 분할로 북한이 움직일 때마다 돈을 깔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도발을 한 2달 중단하면 너가 얼마 깔래? 그 다음에 우리가 올림픽에 참가할 때는 북한이 무슨 올림픽에 무슨 체제비 그거 대준다고 그걸로 끝날 사람입니까? 얼마 낼래? 자, 너네들이 주도하는 식의 부분에 우리가 호응해주면 너네 얼마 낼래? 북한은 견적을 싹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 10월 말에 80조라니 놀래갖고 회담이 깨진 것처럼 되니까 TV조선에 보도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TV조선 보도 내용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야, 이 새끼들아, 너네하고 우리하고가 둘이만 이야기한 부분을 어떻게 그게 한국의 언론에 보도될 수 있냐? 너네하고는 앞으로 상대 안 해 하고 문을 닫는다라는 이야기를 한국 측에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진 거죠. 중국에 가서부터 그 다음에 풀어나갈 절차나 순서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북한이 막히니까요. 자, 이참에 UAE 것도 뒤지다가 터졌어요. 자, 여기 가야 되는데 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제 상상이고 추리입니다. 문정인이 이런 일에 문정인이가 안 끼어들 수 없겠죠. 문 대통령, 임종석 3명이 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 어째서면 좋겠냐. 자, UAE가 연말까지 해결을 하라 하니 저것도 누군가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별로 좋지도 않은 일이고 뭐 우리는 탈원전하고 이명박 정권 무슨 뒤치다거리이자 또 뭐 우리가 별로 잘한 것도 없이 사고 내는 건데 뒤지다가 대통령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UAE에 문정인이가 가겠습니까? 그것도 이상하죠. 그렇다고 아무 관계도 없는 실세도 아닌 무슨 산자부 장관이 가겠습니까? 무슨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외교부 장관이 가겠습니까? 자, UAE는 실장 3명 중에 1명이 오래야 돼요. 대통령 밑에 비서실장, 무슨 안보실장, 정책실장. 2인자, 그걸 2인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UAE식으로. 뭐 사실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북한 문제도 지금 벽에 꽉 막혀 있어요. 쟤들이 지금 80조 부르고 난 다음에 공개돼서 완전히 지금 우리하고 연락을 끊으라. 그러면 그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지금 이왕 제가 나가서 중국 가기 전에 전달을 해야지. 중국 갔다 와서 전달하면 북한이 김이 빠졌다 생각하고 우리가 중국 놈보다 못하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갔다 오기 전에, 중국 가기 전에 우리가 미리 기띔을 해줘야 중국하고 진전될 이야기도,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걸 작전도, 그래야 북한이 우리한테 대해서 좀 인정을 해주고 또 지난번에 돈 문제도 좀 뒤수습을 해서 액수를 좀 깎아서라도 뭐 불러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로 진행됐을 수 있죠. 그런데 임 실장이 나가게 되면 이 타이밍에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기자들이 따라붙으면 어쩌겠냐. 그럼 제 가고 난 뒤에 하루쯤 있다가 발표하면 될까요? 그럼 간 목적은 뭐라 할까요? 자, UAE 가서 이렇게 이거는 지금 UAE한테 잘못했다 잘하겠다 하고 수습하면 되는 문제고, 이거는 그 다음에 저 UAE에서는 그 미국 사람도 많고 뭐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만날 북한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레바논쯤에서 싹 만나고 와야 되는데 레바논이 이제 우리 동명 부대도 있으니까 알리바이도 딱 된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뜻을 전달하고 오겠다. 그러면 부대에는 후딱 둘러서 사진 찍는 식으로 시계 전달하고 모양을 갖추자. 자, 그리고 갔다 와서 왜 나갔냐고 떠들면 위문했고 UAE하고의 친선을 위해서 갔다 왔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각이 짜여졌겠지요. 그러고 갔다 왔는데 자기 편만 반 거죠. MB 쪽에서 전부를 다 알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소평가했던 부분이 있고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후딱 대통령 오기 전에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 달 전에 송영무가 갔다 왔다라는 부분에서 이 답이 해답이 잘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 또 중국 가서 잘 끝나고 왔으면 이것도 또 묻혔을 수가 있어요. 중국 가가 난리가 나가지고 외교 참사가 났는데 임종석이는 그때 그거나 잘 안 챙기고 준비나 뭐 하려고 거기 가 있었냐. 중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다가 다 터져버린 거예요. 자, 일이 되니 지금 수습이 불가능한데 어제 한 언론에 UAE에서요. 이 한 외교 인사가 전용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19일이네요. 19일 새벽에 UAE에서 전용기가 하나 왔는데 UAE 왕세제의 최측근 인사가 탑승을 했는데요. 이 인사는 외교관 자격에다가 수행원도 여러 명을 대동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외교부는 중동 부호의 일상적인 해외 나들이라 뭐 쇼핑하러 이래 왔겠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가들의 판단은 아랍 국가의 전용기 해외 순방은 정치, 경제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교류 때문에 올 때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입국 사정을 갖고 아랍 국가의 인사가 우리를 방문한다는 것은 그 일정이 상당히 공식적이다는 거고. 그런데 이 19일 새벽이라는 게 임종석 실장이 휴가를 낸 겁니다. 그러잖아요. 18일부터 21일까지 휴가를 냈어요. 오늘까지요. 국회에서 오라 해서 국회 안 가려고 휴가를 냈는데 알고 보니 UAE에서 중요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임종석이 수습하러 UAE 갔는데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한국의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자, UAE가 지금 쪼는 걸 보면 거의 뭐 언제까지 할래?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쪼고 있어요. 한국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걸려 있으니. 그리고 또 원전 폐기물이 수습 안 돼서 한국이 약점이 있다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UAE가 대통령 들어오면 제가 이야기를 하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 너 대통령 들어온 다음에 우리 들어갈게. 이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UAE에서 온 거를 임종석이 청와대에서 만나고 하면 이제 스토리가 점점 더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휴가를 내고 잠수를 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UAE 사람들을 호텔 은밀한 데서 비공식적으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저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요. 청와대는 UAE가 박 정부에 서운해해서 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방문 목적이 처음에는 장병 격려와 파트너십 강화라더니만 이제 세 번째 바뀌어서 서운한 일이 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원전을 논의했냐 하니까 당연히 했다 그러고 또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전에 그러면 뭘 논의했냐라고 논란이 이제 한 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언론을 보면 UAE 왕세자가 날짜까지 지정해서 빨리 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읽고 3명의 실장 중에 누가 가냐 하다가 임종석이 갔다는 이것도 매우 자기적이죠. 자, 안보실장 정의용이 가서 뭐라 할 겁니까? 정책실장 장하성이 가서 뭐라 할 겁니까? 결국 임종석이
뭐 레바논까지 의혹까지 포함해서 가게 돼 있었던 일을 해명하려고 이렇게 말을 했겠죠. 자, 한국 부대 격려에서 양국 관계의 이 관계 개선에서 무슨 탈원전에서 그 다음에 박 정권이 서운한 일이 있었어. 뭐 참 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제서야 UAE와 상층부 간의 직접적인 스킨십이 필요했다는데 MB 비리 캐러 갔다고들 하는데 MB 때 다진 관계를 복원하러 갔다. MB 때는 좋았는데 박근혜 정권 때 소원해져서 그걸 해결하러 갔다는데 박근혜 정권 때 소원하기는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월호 사과한 날 사과 마치고 바로 비행기 타고 UAE 갔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그때 UAE 갈 때 걱정들이 많았어요. 저는 정권 초부터 이거 UAE 끌려다니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선을 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UAE의 왕 세제가 지금 이 권력의 핵심인데 대통령 친서가 전달됐고 UAE 왕실 자금은 본 적이 없고 자 한국당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구체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공개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내용이 구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당의 윤상직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산통부 장관을 했습니다. UAE에 나와 있는 국정원 직원이 뭔가 일을 서투르게 했고 UAE에서 문제를 야기해서 이걸 수습하려고 국정원 1차장이 따라갔다. 그럼 UAE에 나와 있는 국정원이 뭘 일을 서투르게 했겠어요? UAE가 중동의 검은 돈의 집결소입니다.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동에 서 있어요. 거기 가서 계좌를 뒤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MB 대통령 쪽에서 혹시 UAE와 어떤 검은 돈을 리베이트라 이렇게 불리울 만한 돈을 나누고 거기 보관시켜 놨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뒤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UAE 쪽에 포착이 되니까 난리가 나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진행이 쉽게 안 끝날 문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아는 게 많다는 거예요. 자, 이 의혹으로 원전 중심으로 굴러가다가 나중에는 레바논 의혹까지 터질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이거는요, 이 정권의 늪입니다. 늪.